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데미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올리게 된 동기는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듣게 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 소식의 당사자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성 유튜버님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지난해 5월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평소에 나무위키 유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소처럼 나무위키에서 구독하고 검색하다가 어느 사회적 소수자 계층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정체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수록된 명단들 중에서 그분에 관한 문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서를 이렇게 클릭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만들어서 유튜버에 올린 문서 몇 가지가 거기 링크가 돼 있었어요. 그 동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기존에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과 크게 다르게 그분이 만든 그 영상에서 보이는 그분의 모습이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여느 평범한 여성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호감이 갔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분의 라이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그 방송을 지켜봤는데, 정말 자극적인 주제나 소재가 아닌 그냥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평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다른 그런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7월 하순경부터 그분 채널을 정식으로 구독을 하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지금까지 시청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제가 보면서 저는 제가 기존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그 유튜버님의 활동을 제가 지켜보면서 꼭 자극적이거나 호기심을 그렇게 자아내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은 기존에 제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자극적이거나 막장스러운 콘텐츠가 아니면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거나 주목하고 또 그 채널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그걸 통해서 깨게 됐고, 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도 유튜브에서는 많은 공감과 사랑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죠. 그렇게 저에게 신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감각을 던져줬던 그 유튜버님은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19년 2월 10일이니까요 즉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2019년 2월 8일이겠죠. 시청자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각에 갑작스럽게 방제를 바꾸고 중대 발표를 하신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동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그러니까 2019년 2월 11일 수술에 들어가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고, 최소 9일 혹은 회복 속도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을 하심에 따라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지 못하시게 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물 투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몸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그래서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평소에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도 꾸준히 올려오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예상치를 못했고, 그래서 저를 비롯했던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원래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분께 여쭤봤더니 그 전부터 그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튜버님의 친오빠분이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 신장 기능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셔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그 유튜버 분께서 친오빠를 위해서 자신의 신장 한쪽을 기증해서 이식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신장 이식은 물론이고 어떤 기관이든지 장기 이식은 유전자 특성이 잘 맞아야 성공률이 높고 또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기증자나 수혜자 모두 의학적으로 지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뇌사자나 사형수 같은 제3자의 장기를 이식하게 될 경우에 비용은 저렴한데 성공할 확률을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가족들 간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장기, 뭐 심장이나 뭐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것을 이식한다고 하지만은 보통 2개씩 있는 장기는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폐, 신장, 뭐 그리고 부분 이식이 가능한 간 같은 경우는 가족들 간의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장기 이식을 할 경우에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래요. 제3자 이식하는 것보다. 하지만은 가족들의 경우 환자분과 유전자형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그만큼 높다고 해요. 하지만 장기 이식이 질병에 있어서 항상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수술 후에 장기 이식을 받는 수혜자분의 생존율이야 요즘에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생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높은데 장기를 기증하고 나면은 이식받은 수혜자보다도 그 장기를 떼어준 기증자의 건강이 더 악화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혜자는 자기 몸에서 고장난 부분을 교체했기 때문에 병세가 호전되고 또 건강한 삶을 기약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기증자는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던 자신의 장기 한쪽을 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걸 고장내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실제로 기증자는 기증 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서 일정 기간 복용해서 부작용을 막고 또 이후에도 음식물 섭취량을 조절해서 장기 적출로 인해서 몸에 걸리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등 꾸준히 자신의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증자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경우도 아무리 유전자형이 최대한 일치하는 가족의 장기를 이식받았을지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자기 원래의 것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혜자분들도 평생 동안 면역억제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에 돌아가셨던 그 유명한 귀순용사 이용평 대령님도 과음으로 쓰러지셔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었거든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에 투여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식받았던 간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기증을 받고 나서 특히 얼굴도 모르는 제3자가 아닌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친척 같은 그런 가족에게 기증받은 장기의 경우에 수혜자가 그 기증자에게 느끼는 죄책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켰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죄책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증자분들이 그렇게 수혜자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을 안심시키고 케어하는 역할까지 해줘야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 유튜버님께서 자기 친오빠를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워졌었습니다. 저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몸이 약하고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저런 사람들도 자기가 겪어야 할 나중에 여러가지 불편함 그리고 건강기능 저하까지 감수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그렇게 떼내어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나는 말로는 가족들 사랑한다고 하고 매 명절마다 가족들 찾고 뭐 물건 사주고 하면서 정말 가족이 몸이 아프고 이식이 필요할 때 과연 내 몸의 일부를 그렇게 떼어줄 만한 용기가 있는지, 그렇게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저는 그동안에 또 제가 열심히 지켜보고 또 신뢰하면서 응원해왔던 그분의 진솔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신장이식 수술 후에 그분뿐만 아니라 오빠분까지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2주 동안에 그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미리 책정해놨던 예산의 대부분을 그날 슈퍼챗과 투네이션을 통해서 모두 후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그분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과 친오빠분 간의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시고 또 두 분 모두 쾌유하셔서 남은 일생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빌겠고요. 그분도 나중에 건강기능 저하돼서 고생하시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 또 친오빠분도 수술 후에 동생한테 이식받은 그 신장이 잘 정착되셔서 건강 꼭 회복하시고 동생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죄책감들, 그런 미안한 마음도 꼭 이겨내셔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수술 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항상 지금까지 그러고왔듯이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유튜버로서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생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오빠분께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오빠분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지난해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셨을 때도 제가 눈여겨서 지켜봤는데요. 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천사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요. 그 천사의 마음을 가지신 그 유튜버님께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그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그분에 대한 생각이 좀 좋지 않으셨더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오늘만큼은 악플과 험담을 자제해 주시고 그분이 수술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